말끔한 정장 대신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매일같이 꿀벌들과 씨름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꽃과 벌을 키우며 자신만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하연 씨. 그녀는 왜 시골로 들어와 농부가 되었을까요? 위기의 농촌에서 희망을 써내려가고 있는 청년 농부 신하연 씨. 그녀의 달콤 향긋한 인생을 소개합니다. 저는 디자인 전공을 한, 저는 독일 플로리스트 마이스터까지 한 양봉을 하고 있는 드론 축구 선수 신하연입니다. 이른 아침, 하연 씨가 몸집보다 더 큰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하연 씨는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꽃시장에 다녀오는데요. 꽃 먼저 해야 돼요. 죄송해요. 꽃 먼저 해야 돼요. 물 때문에 꽃 먼저 해야 돼요. 그녀의 직업은 꽃을 만드는 플로리스트이자 벌을 치는 청년 농부. 신나. 여기 제 작업장 겸 양봉장이에요. 꽃들을 활짝 펼쳐놓고 생화의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거 보이세요? 오글, 하트 뿅뿅. 그건 뭔가요? 제가 꽃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꽃 상가에 이렇게 초이스를 해놓고 계산을 하고 나중에 한 바퀴 쫙 돈 다음에 꽃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저희 단골 거기여가지고 거기서 항상 이렇게 오글 써주면서 하트 뿅뿅 해주세요. 그런데 오글이 무슨 뜻이죠? 제가 독일 플로리스트 마이스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오프블린 글리크라고 해서 행운이 꽃핀다라는 뜻의 독일어예요. 행운이 꽃핀다라는 뜻을 갖고 제가 이제 했는데 지금 그러시잖아요. 오프블린 글리크요. 그러니까 네?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오프블린 글리크니까 오글. 그녀만큼이나 참 사랑스러운 애칭이네요. 오늘 사온 꽃의 종류는 총 9가지. 봄과 잘 어울리는 꽃들로 골라왔습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일과 시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냥 새벽 잠 덜 자고 그냥 움직여요. 이제는 익숙해져버린 그녀의 일상. 그런데 하연 씨는 어떻게 꽃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기간제 교사를 3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제 교사를 할 때 제가 조금 일이 벅찼었어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이다 보니까 계속 업무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목 뒤에 좀 이제 소위 말해서 60견 온다 그러고 담 온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너무 승모근이 너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때는 힐링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할 때여가지고 그러면 힐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한 게 꽃이었어요. 기간제 교사 일을 그만두고 꽃을 만지자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습니다. 꽃이 그녀에겐 천연 보약인 셈이죠. 내친 김에 한국에서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땄고 이후 독일로 날아가 당당히 마이스터 자격증까지 따고 돌아왔죠.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다 보니 직업도 인생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 허브꽃인데 허브가 뭔지는 아시지요? 네. 저희는 그냥 되게 쉽게 말씀드려요. 먹는 풀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거 이제 약간 봄 느낌이 나잖아요. 보세요. 이게 비닐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만하거든요. 근데 포장으로 보면 요만해요. 그쵸? 같은 건데. 그쵸? 같은 양이에요. 네, 같은 양이에요. 딱 보시면 이렇게 같은 양이거든요. 그쵸? 근데 뭉쳐있으면 이렇고요. 이렇게 풀어서 보면 이만해요. 다르죠? 근데 제가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네. 세상을 참 밝게 사시네요. 제가 스트레스로 아파본 적이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말자가 제 신조예요. 스트레스 그걸로 얼마나 사람이 심각하게 아파지는데요. 저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 생각합니다.
매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하연 씨. 싫고 좋은 것 명확하고 어딜 가든 주눅드는 법이 없는 당당한 그녀도 한때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고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를 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는데요. 입시에 대한 압박과 평생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교사로 머물러야 한다는 희망 없는 미래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때 그녀를 구한 묘약이 바로 꽃과 긍정의 힘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아. 안 돼! 잠시만! 안 돼! 야! 이씨! 너 구름이 나가! 안 돼! 구름이 맴매! 어휴! 안 돼! 천방지축이에요, 저희 집. 막내. 막내 딸내미인데, 아주 사고를 엄청 쳐요, 제가. 저봐요. 엄마, 쟤 또 왔잖아! 닫아버릴까? 모든 집의 막내딸은 항상 문제인 것 같아. 안 돼. 진짜. 구름이와의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작업에 몰두하는 하연 씨. 며칠 후 친구의 농장에서 작은 행사가 있는데 이때 만들 작품을 머릿속으로 밑그림 중입니다. 수요일 날 이제 그 딸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네 이제 농가 약간 이제 탐 파티까지는 아닌데 그걸 테마로 해가지고 꽃 작업 하나 해주려고. 네. 그래서 약간 좀 딱 보면 딸기 우유 색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걸로 한번 작업해 보려고 또 요것도 같이. 우와. 신기하죠? 이것도 좋네요. 네. 이게 헬리크리썸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종이꽃. 네, 진짜 종이 같은 느낌 나죠. 보세요 지금? 이게 보통은 뜯어지는데 이렇게 찢어져요. 신기하죠? 그러네요. 네. 이런 것도 있었네. 네, 이게 드라이하지 않은 말리지 않은 거예요. 재밌는 거 많죠? 알면 알수록 신비한 꽃의 세계. 그런데 꽃을 만지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다는데요. 아 맞다, 이거 저거 뭐지? 파상풍 주사 맞아야 돼요. 파상풍 주사 맞아야 돼요. 저희 꽃 하는 사람들 다 맞으셨을 거예요 아마. 꽃하는 사람들이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거 혹시 보셨죠? 가시 보세요. 응. 이걸 저희가 한두 번 찌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또 사실은 꽃가루 알러지가 있답니다. 응? 네, 제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꽃을 해요? 저 벌 알러지도 있는데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꽃도 그래요. 저도 이거 꽃 한 번 사실 햇빛 알러지도 있고 막 그랬어가지고. 근데 그게 다 그렇대요.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그런 거라서. 꽃을 만지는 행복감이 알러지의 괴로움보다 몇 배는 더 크니 하연 씨는 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양봉장에서 하면서 작업장으로 옮기면서 제일 좋은 거는 쓰레기예요. 왜요? 이게 그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되는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저희는 그냥 퇴비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 그냥 버려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이고 이거 쳐졌어. 갑자기 작업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 튄다. 어제 내린 눈이 녹으면서 비닐하우스 천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 당황스런 두 부녀. 서둘러 응급조치에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엄청 예뻤네. 하연 씨는 블로그를 통해 꽃을 주문받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아름아름 소문 듣고 찾는 손님들 덕분에 만드는 재미, 파는 재미가 쏠쏠하죠. 원래 토요일이지. 네. 그래. 꽃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만큼이나 생기 있게 보관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생화에 충분히 물이 오를 수 있도록 하연 씨는 화병에 꽃을 갈무리해서 넣어둡니다. 괜히 항상 말 걸어줘요. 애들한테.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어. 그러고 펴놓지요. 그럼 얘네는 드라이 플라워가 가능한 애들이니까 냅두고. 안 되겠다. 이것도 엄마한테 혼나요. 곤란하네. 엄마가 흙에다가 이렇게 썩는 거를 안 두면 어차피 그 흙에 난 거 우리가 먹으니까 안 좋다고 이거 다 고르라고 해요. 고무줄이나 비닐, 리본 등은 따로 갈무리해서 모아두면 언젠가는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꽃 할 때는 초창기 때는 이런 고무줄 다 모아놨다니까요. 다. 그랬더니 그게 이만한 통으로 꽉 차더라고요. 그럼 괜히 그 뿌듯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보라고 내가 이만큼 꽃을 샀다고 그 엄마 그러시죠. 그만큼 팔았어 못 팔았어. 엄마 항상 있어. 이거 팔았어 안 팔았어? 판 거야 못 판 거야? 그래서 항상 다른 관점? 항상 다른 관점 항상. 그런데 플로리스트의 작업장이라고 하기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아 가구. 여기 이거 좀 패딩했어. 그 리본? 알고 지내는 한의원에서 약재함을 바꾼다고 해서 얻어왔는데 소품함으로 딱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색깔별로 했었으나 작업을 하면은 다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넣게 되죠. 아마 저만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요런 리본 아까우니까 요런 거 다 그냥 이렇게 해서 행사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그거예요. 리본.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버리긴 또 뭐 하니까 그렇다고 뭐 판매된 데 쓰는 건 아닌데 또 다른 데 묶을 때 네, 그렇게 써요. 그래서 포장 다 이렇게. 그래도 뜻하지 않게 한문 공부를 하고 있죠. 물론 이렇게 써있긴 한데 그러니까 왜 아 그때 그 엄마 스티커 어딨지? 그럼 엄마 뭐 황백 막 이런 식으로 가끔씩 한의원 놀이도 합니다. 아빠가 옛날에는 이런 거 안 붙어 있었는데 네, 한의원에 이제 한문 잘 모르시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서 저렇게 붙여놓은 것 같다고. 아빠가 우리는 한문 아는 것처럼 떼자고 말씀하셨으나 제가 못 읽기 때문에 못 떼요. 안 돼. 뗄 수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멀쩡한 꽃을 거침없이 잘라버리는 하연 씨. 대체 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 꽃도 사실은 저는 너무 예뻐서 샀거든요. 근데 이게 판매 실패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지금 상하에서도 있지만 보시면 꽃 색감이 없다 치더라도 되게 빈티지해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색깔이 낙엽색 같죠? 가을 느낌 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전 너무 예뻐서 샀는데 이거 사람들이 시들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죠.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나는 예쁘다 샀는데 그게 이제 고객님들하고는 이제 안 맞는 경우. 손님들의 구매 욕구를 잘 맞춰야 하는 것도 플로리스트의 능력.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손님들이 외면하면 꽃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는데? 이름이
저희 땅에 버리는 이게 겁니다. 원래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여기다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네, 약간 퇴비로서. 네. 퇴비 활용도가 좋아요? 의외로 빨리 썩어요. 의외로. 네.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처음으로 그 꽃을 꽂았을 때 했던 수양 곱슬버들이 있어요. 그 뿌리에다가 이렇게 가지가 뿌리가 나더니 나무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맨날 엄마가 제가 꽃하고 나면 거기다가 버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엄청 커요. 그게 저희 집 입구 바로 있는 거예요. 제 꽃, 다 제 꽃. 꽃 손질을 마치고 양봉장으로 향하는 하연 씨. 다 되겠네. 아빠 벌 보는 거 시작. 예,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와야 돼요. 이러고 벌장만 아빠한테 혼나요. 양봉일은 부모님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교사였던 부모님이 정년 퇴직을 하시며 양봉일에 뛰어들자 하연 씨도 자연스럽게 농부가 되었죠. 날씨가 추운 날은 얼른 속도를 빨리 해서 이게 몇 분 안에 2, 3분 안에 이거 얼른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안에 정리를 한다거나 오늘 같은 날은 얼른 덮어야지. 경리편지 안 돼? 화분 떡이요. 화분 떡. 네. 그러니까 산란하라고, 산란한 아이들 먹이라고. 지금 물론 화분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그거라는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벌들이 먹는 밥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벌들 엄청 애들이 중요해요. 알을 낳으면 사흘 만에 부화가 돼요. 알아서 깨나. 깨나오면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구데기처럼 돼버리는 거야. 벌레가. 애벌레가 되는데 애벌레가 돼서 사흘 동안은 로얄젤리를 먹어야 돼요. 그 로얄젤리를 먹어야지 정상적인 벌로 커지는데 그 로얄젤리의 주 원료가 뭐냐면 화분이야. 근데 요새는 꽃이 없으니까 화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양이 안 돼. 화분떡은 주로 유채꽃의 화분이나 각종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제 같은 영양제를 설탕에 반죽해서 만드는데요. 이것은 자연에서 화분이 쏟아져 들어오기 전까지 꿀벌들의 중요한 영양분이 됩니다. 이거 안 누르면 여기다 벌 와서 죽거든요. 사이에. 그래서 안 돼. 3일. 3일? 1200. 지금 날씨가 조금 추워서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지금 뭐 눈 온다 비 온다 그리고 꽃샘추위라고 해서 엄청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춥게 되면 애들이 보온이 안 되게 되면 애들이 산란이 또 늦춰져요. 그러니까 산란을 저희가 그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울 때 해주면 빨리빨리 그냥 해주고 덮어줘야 돼요. 원래는 다 지금 내검도 해야 되거든요. 뭐 산란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러면 이제 안에는 또 이제 먹이장은 얼마큼 있는지, 또 화분을 지금 저희가 화분 거리를 받아가지고 화분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원래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아까 보셨지만 화분떡이 아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급한 것만 얼른 해주고 좀 날 따뜻해지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름볼은 길게 잡아서 50일. 그 다음에 겨울볼은 120일, 90에서 120일까지 가거든요. 10일 정도까지 사는 거를 갖다 내역봉이라 그래요. 네. 내역. 네. 안에서 역. 안에서 일을 한다. 벌. 안에서 일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11일, 12일 정도 되면 이제 꿀을 떨어 나가. 꿀을 떨어 나가. 그래가지고 그 꿀을 한참 일을 많이 할 때는 한 20일밖에 못 살아요. 어디를 기준을 두고 벌을 키우냐면 5월달 아카시아 꽃 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 필 때 요 아래 위에 벌이 꽉 차야 돼. 소위 말해가지고 3만 이상이 돼야 되는 거라. 한 통이요. 한 통에. 그런데 올해는 어째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올해 좀 남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아주 안 좋은 게
꽃이 한꺼번에 핀다는 거지. 이 순서대로 꽃이 펴서 벌을 키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벌이 꽃보다 꿀을 뜨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꽃이 일찍 피고 벌이 안 늘어나 가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버지는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올해 양봉 농사를 바라봅니다. 그날 저녁 하연 씨가 오랜만에 후배 승빈 씨를 만났습니다. 승빈 씨는 소초면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후배이자 같은 원주 4H 연합회 회원인데요. 저희가 지금 우수 농업 현장 견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그 예산하고 그리고 동선하고 이런 거를 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사무국장님이시거든요. 네, 돈 관리하시는 분이신지라 중요해서. 견학을 앞두고 일정 조율과 경비 문제를 최종 그래서 조율 지금 중인 보면 두 사람. 우리한테 지금 저희는 이제 충남의 서천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거기를 가려는 이유가 이쪽 분이 이제 사이치에서 알게 된 분인데, 이분도 이제 직전 회장이세요. 근데 이분에서 그 체험 농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백꽃하고 수선화를 같이. 그러니까 제가 꽃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체험 농장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걸 좀 보려고. 2017년 4H 연합회 회원으로 등록한 이후 원주 지역 축제와 행사장을 다니며 지역 농업인으로서의 견문을 넓힌 하연 씨. 또래의 청년 농업인들과 교류하며 농부의 비전과 미래 농업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그녀가 올 초 원주 4H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조금 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 사업비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한 사람이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봤을 때 이건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너는 될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이 부분은 같이 보완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준비하는 이제 준비 단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며 상생의 농업을 만들어갑니다. 회장을 하기 전부터도 전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사람이 타야 된다 생각해요. 정말 알뜰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업에 관련된 거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그 가능성을 본 게 저는 이 친구여가지고 네, 이 친구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오늘 만남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언니랑 이제 뭐 같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것도 있고요. 이제 언니가 디자인을 하시다 보니까 제 브랜드나 로고 같은 거를 이제 작업을 해주시기로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요? 네네, 디자인이요. 아, 그 이분이 농사만 지시는 게 아니에요? 네, 워낙에 바쁘신 분이라서 아. 홍길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복숭아 농사를 짓는 승빈 씨는 부모님의 오랜 노하우에 그녀만의 젊은 감각을 입힌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요. 그 준비 과정을 하연 씨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형에 아무래도 제가 디자인 전공을 했다 보니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디자인은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림으로 그렸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시간 지나면서 조금 더 바뀌어가면서 이제 명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농원의 이제 그 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해 주는 과정이에요. 곡선을 그대로.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한 하연 씨는 종종 동료들 농원의 브랜드 네이밍이나 로고 작업을 도와주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붉은기가 세야 돼요.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복숭아는 뭐 이런 색깔이잖아요. 같이 같은 색깔인데 일단 저는 착색 완전 올 시킬 거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붉어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런 얘기 아주 좋지. 일단 뭐 저도 4H 회원이기 때문에 저희 회장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조카님이시죠. 조카요? 네네. 아니 근데 나이가 또 아까 어리시다 그러셨는데 네네. 어떤 관계예요? 같은 신시인데요. 제가 학렬이 더 높다 보니까 네. 조카님이고 제가 그 위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우리 조카분은 어떤 분입니까?
뭐 회장님으로서 되게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잘하시고 추진력도 좋으신데 뭐 사실 손이 많이 가는 조카님이기도 합니다. 좀. 네네. 손이 많이 가요? 네, 챙겨드릴 게 좀 많고 스스로도 뭐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아,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나누며 농촌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하연 씨. 그녀에겐 작은 꿈이 있습니다. 농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인식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농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땅을 일구는 이들이 대접받는 시대. 이 당연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그녀는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냥 제 꿈은 농업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라는 생각을 다들 가질 수 있는 게 저희 꿈이에요. 이 사람들 다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들 하는 거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도시 적응하기 힘들어서 오는 그런 약간 나고자 비슷한 걸로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회피, 도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농업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농사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실 꾼이란 말이 되게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는 다들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좀 더 전문 강사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봄이 조금 더 일찍 찾아온 충남 서천. 드넓은 동백 숲만으로도 넉넉한 풍경이 되는 이곳에 하연 씨와 원주 4.H 연합회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꽃을 하고 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정보가 강원도 아니 원주에 너무 이렇게 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좁고 해서 좀 견문을 넓히려고 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꽃이나 이런 쪽은 남쪽이 좀 더 잘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전남까지 내려가기는 너무 멀고 해서 충남 중간 지점에 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좀 더 견문을 좀 넓히기 위해서 왔어요. 이곳은 3대째 대를 이어 동백꽃 숲을 가꾸며 살아가는 체험 농가. 매년 4월이면 자체적으로 동백꽃과 수선화를 주제로 한 축제를 열고 있는데요. 이 축제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하연 씨와 4.H 연합회 회원들이 먼저 발걸음을 했습니다. 여기 서천이라는 곳이 원래 동백꽃하고 지금 쭈꾸미 축제라는 걸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 분은 동백꽃하고 수선하고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동백꽃 하면 3월인데 이분들은 여기 농장 자체가 4월이 돼야지만 꽃이 예쁜데 동백꽃 그리고 또 산벗 그리고 그 수선화까지 해서 그렇게 좀 다채로운 색감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무슨 축제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들 농가라는 게 이제 계속 자기가 하는 농사만 진 거 가지고는 좀 산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로 이쪽은 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은 단순히 힘들고 그리고 되게 좀 지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쟁점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축제예요. 농업에 문화를 입히는 건 모든 청년 농부들의 궁극의 목표. 그러니까 강원도를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온 견학지인데 뭐 그냥 사람 사는 게 또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사 말고 별도로 이런 농장을 운영한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꿈을 어떻게 이어갈까 해서 이제 우리가 시비를 하나 세워서 그 뜻을 이어가자 하셨는데 아버지가 공모하고 아버지가 낸 게 당선이 됐어요. 네. 근데 아버지 이상한데요? 말씀이긴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고 할아버지의 그 뜻을 가장 또 깊이 생각하고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 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볼게요. 나 이 땅에 한 씨앗을 심었네. 우리의 생명과 농업을 보전할. 난 기도했네. 이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길. 그리고 바라보네. 언젠가 이루어질 아름다운 세계를. 이 저희 할아버지가 정순자 보자 되시고요. 92년도에 돌아가셨네요.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부지를 저희가 고모가
6분에다가 9분, 아버지가 10분이 되세요. 근데 이제 여기를 아버지나 고모들이 다 이제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지 않고 할아버지의 뜻에 맞게 써달라 해서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모들이 다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려 아버지가 이제 계속 하실 수 있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땅을 소중히 여기는 선친의 뜻과 이를 받드는 후손들이 있어 지금의 농장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산책도 하고 하는 곳이거든요. 서천군에는 이런 이제 동백꽃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그 자원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농장에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왔던 그 동백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8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 동백숲에 저희가 이제 축제를 올해로 24년째 열고 있는데 그 축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저희 아버지 부모님과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대째 동백꽃 사랑으로 유명한 이 농장은 이제 서천의 랜드마크. 동백꽃의 계절이 돌아오면 반가운 꽃처럼 반가운 손님들이 오고 갑니다. 원주랑 다르게 되게 날씨도 따뜻하고 우선 꽃이 벌써 펴 있으니까 여기 정말 따뜻한 도시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특히 여기 공원처럼 되게 야생적이면서 되게 뭐라지 에너지 넘치는 곳인데 꽃도 되게 동백꽃이라고 되게 특별한 꽃 같은 느낌 들면서 되게 더 젊어지는 느낌? 밝은 느낌이 드네요. 네. 심은 지가 한참 돼가지고 다시 심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 2, 3년 전에 다시 심어서 그냥 이 정도 됐고요. 아까처럼 지금 심은 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안 킨 것들은 막 이만하게 둥치가 이제 많이 컸죠. 그리고 또 이제 동백 중에는 토동백과 겹동백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토종은 이 톳동백이에요. 동백이 굉장히 큰 자원이 됐어요. 사람들이 돈 안 되는 나무라고 해가지고 그때 수십 그루의 달구지에다가 나무를 캐온 그 장면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숲이 되기까지는 긴 세월이 이제 있었죠. 자원이 돼가지고 우리 마을을 좀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가 됐습니다. 농부 한 사람의 정신이 이토록 거대한 유산을 만들 줄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다양한 특색들이 있거든요. 서천 지역은 또 바닷가 지역이고 또 이제 강원도 지역은 이제 산간 지역이고 해서 회원들이 부모님과 농사를 같이 짓고 또는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경영체를 이제 운영하면서 품목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교류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분들과 만나면서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도 저희 농장을 보러 오셨지만 갖고 계신 분들의 또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저도 좀 다른 색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청년 농부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질 때 우리 농업의 미래는 더욱 희망적이겠죠. 오늘 농장 견학을 통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또 다른 세상을 발견한 회원들. 혼자만 짓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수익도 별로 안 나고 그런데 같이 이렇게 모이니까 에너지도 넘치고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만으로도 약간 해피바이러스가 나오니까 모여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농촌도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던 시대에서 좀 젊은 피들이 들어가면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도 날아온다. 이 동백향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진짜. 이게 진짜 벌이 엄청 붙어요. 피면 향도 좋긴 하지만 이게 또 화분이 많아서 겨울에는 화분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되게 좋은 밀원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뭐에 원주 안 되는데. 저희 양봉장에 소나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땅이 좀 작긴 하지만 조금 더 키가 계속 나가서 소나무를 통한 살림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양봉도 하면서 그 같이 마켓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 문화를 좀 만들고 싶죠. 서천군 서면. 봄 기운 완연한 마량포구에선 선홍빛 동백꽃과 통통하게 살오른 주꾸미 축제가 사촌객들을 유혹하는데요. 진짜 문구 뭐로 쓸 거냐 그게 중요하다니까? 대표님 여기 어디예요? 아, 여기는 서천에서 하고 있는 그 쭈꾸미하고 동백꽃 그 축제 현장이에요. 아 근데 축제장을 왜 오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도 이제 부스를 하게 되잖아요. 그 부스에 있을 이제 현수막이라던가 이런 문구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긴 하지만 또 되게 DP가 예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배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타산지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현장에 오는 것도 저희 학습이에요. 자, 봐보세요. 현수막 다 문구 달라요. 저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년 삼토문화제와 지역 농산물 축제에 참여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타 지역 축제는 살아있는 참고서. 근데 동백꽃하고 쭈꾸미인데 왜 테마색이 보라색일까요? 그러게요. 네, 저런 거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그래도 다들 포맷을 같게 현수막을 맞추니까 되게 조금 통일성은 있는 것 같아요. 눈길 사로잡는 문구 하나, 잘 만들어진 구수한 꽃. 얘가 안 나오는데? 꼼꼼히 둘러보며 지역 축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밑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네, 멀리서 봤을 때는 색감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보라색이. 지나친 우상도, 지나친 평가절하도 아닌 객관적인 시각으로 축제장을 둘러봅니다. 그쵸, 저런 것도 봐야 돼. 쇼케이스 색깔이요. 네, 쇼케이스 색깔도 사람들한테 눈에 어떻게 띄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들 많이 보이는 곳으로 지금 쭈꾸미를 배열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저런 것들. 그러면 물건량 되게 많아 보이니까 사람들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년 농부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색을 내고 있는지, 소리를 내고 있는지,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그 방법을 공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는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더라 라는 하나의 샘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주 많고 하고 싶은 일 많은 하연 씨.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핫하다는 드론 축구에 푹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원주 드론 축구 협회 정기 회의 날인데요. 그러면 게임을 하기에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상금은 거죠. 카트가 되죠. 카테고리 안쪽에 각 예하 지자체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다 지금 가져가는데 원주시만 제로인 거야. 이게 관심이 없으니 줘도 못 먹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다 읽어놓고. 그런데 오늘 회의의 안건은 뭐죠? 지금 일단 저희가 원주시 드론 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원주시에서는 별로 그런 드론에 대한 생각이 별로 이렇게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아까 회의 중 나왔던 거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드론 분야로 1억이라는 그런 금액이 발생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 좀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춘천에는 지금 드론에 관련된 무슨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그쪽에 관한 문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뭐 4위를 했을 정도로 지금 전국 대회에서 저희가 잘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그런 게 있는데도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걸 어떻게든 조금 접근을 해볼까,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어요. 이거 빼놨어야 되는 건데 이거 된 것 같은데. 드론 축구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전국 최강의 선수들과 맞붙어도 손색 없는 실력입니다. 그런데 하연 씨는 어떻게 드론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세요. 드론이 혹시 그 영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뭐게요? 글쎄요. 모르시죠? 숫벌. 여왕벌은 퀸이라고 하죠. 숫벌은 드론이라고 해요. 네, 드론의 이 소리가 이제 숫벌의 그 날개 소리 비슷하다고 해서 드론이거든요. 제가 양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은 저희에서는 이제 숫벌을 드론이라고 하니까 드론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뭐 드론에 뭐 상으파 막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언론에. 그래서 뭐지? 왜? 웬 숫벌? 이렇게 해서 다가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촬영 드론을 하게 된 거죠. 벌과 드론. 아, 그런 공통점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드론 축구단의 홍일점 하연 씨는 회원들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남자들 틈에서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 그 총무 역할을 참 열심히 해주는 게요. 자기 개인 일도 바쁜데 뭐 금전 관리하랴, 뭐 대회가 나가면 대회 진행 준비부터 그다음에 단원들 식사 챙기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쁘지만 정말 성실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뭐 저희 단에서는 지금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봐야죠. 대단하죠. 일단은 뭐 일을 하나만 하기도 되게 힘든데 부모님 도와서 양봉도 하고 또 자기 또 소신껏 꽃이랑 그다음에 학생들도 가르치는 거 보면은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사는 친구고 되게 본받을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멋있는 친구입니다. 며칠 뒤 다시 겨울이라도 돌아온 듯 철모르는 폭설이 쏟아집니다. 오늘 여기 왜 오신 거예요? 네, 오늘은 저기 카빙이라고 해가지고요. 농산물에 좀 활용도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배우려고요. 눈이 많이 와요.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봉장에 저희가 이제 오늘 폭설이래요. 그래서 이제 봉장에 문제 생길까 봐서 그거 보고 오느라고 수업 늦었어요. 궂은 날씨에 예민해진 벌들을 돌보느라 그만 첫 수업에 늦어버렸습니다. 검지, 중지를 칼날에다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중심을 잡으시고요. 컴파스 칩이 무슨 역할이에요? 중심을 잡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쵸?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지금 또 시험 들어가겠습니다. 칼은요, 가볍게 당겨주시면 돼요. 네, 앞으로. 우리 나뭇잎 아까 모양 보셨죠? PPT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긴 하지만 약간의 나뭇잎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저희 농산물을 이용해서 푸드 카빙이라는 수업인데요. 이거 저희가 식품, 식자재 여러 가지 식재들을 해서 다양한 모양, 꽃, 나비, 나뭇잎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희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취득 후에 강사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과정이고요. 기술을 배웠어요. 요즘 하연 씨의 관심은 식재료가 예술로 변신하는 푸드 카빙. 그래서 요거 이제 색깔 입히기 전에 사진을 찍으시면 돼.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난 할 수 있다. 제가 칠판에다가 그림 따로 그려드릴게요. 또. 그렇다면 정확히 카빙은 뭘까요? 식품 조각인 거죠. 조각. 예, 식재료를 이용한 아까처럼 우리 무가 식재료잖아요. 식재료를 이용한 조각이에요. 단순 이름이 그냥 조각이고요. 나무에다 하는 거는 우드 카빙. 그다음에 가죽 카빙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카빙의 종류가 많은데 사람들이 기존에 우드 카빙, 나무에 하는 조각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식재료를 이용해서 카빙을 해서 제일 좋은 건요. 시공간 연출이 좋다는 얘기예요. 평상시 눈물이죠. 눈물 콧물 생각하시면 돼. 그죠? 그래서 자, 이게 1번이고요. 자, 중심부에서 홀을 만들어 줍니다. 그죠? 여기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구멍이 나는. 얘가 2번. 자, 그다음에 양쪽에 줄기. 자, 중요한 거는요. 나뭇잎 모양이 어떻게 요 줄기가 이렇게 뻗어 있죠. 그걸 표현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향. 하연 씨가 카빙을 배우기로 결심한 건 블로그를 활용해 꽃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맞추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계속 곡선이 직선이 중요해요, 곡선이 중요해요? 곡선이 중요한데 일단 칼이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칼이 이걸 배우고 싶어 했잖아. 농업의 미래로 불리는 6차 산업. 융복합화 산업은 이제 청년 농부들의 꿈입니다. 여기는 됐어요. 1차 산업인 농업 생산과 이를 가공하는 2차 산업.
여기에 유통과 관광 등 3차 산업까지 결합시킨 융복합화 산업은 이제 농업 정책의 핵심이자 희망을 심는 청년 농부들의 목표죠. 기준점으로 이런 거 이용하면 좋아요. 꼭 찔러놓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 생각을. 이렇게 손톱으로 제가 해놓을게요. 네네네. 이렇게 3번 아웃을 곡선. 이 목표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래 청년들과의 정보 교류는 물론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하연 씨 역시 이 치열한 레이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그 밀랍의 초 중에 카빙 캔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보려고 혼자 시도를 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또 봉사활동하는 그 문화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수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캔들을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 무라던가 당근이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아 이게 그러면 저희가 수요를 좀 늘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서 저희 사회치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회원들 그리고 지금 학생들한테도 한번 교육을 해보면 어쩔까 싶어서 배우게 됐어요. 단순한 생산과 판매에서 벗어나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잘 짜여진 스토리를 넣어 농업의 장밋빛 가치를 전하고 싶은 하연 씨.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입니다. 나뭇잎이 찌그러진 것도 있고 통통한 것도 있고 마른 것도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제대로 뭐가 제일 예쁘냐면은 그 라인 모양 나왔을 때 그대로 너무 통통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여기다 잘라서 가면서. 저 이거 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하게 어렵지 않아서 이게 좀 대중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이 살짝 닿으면 여기가 또 예뻐지죠? 아 끝에를 더 동그랗게. 섹시해 나와서. 아니 근데 잘했는데? 완전 잘했는데?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 역시 수제야, 수제. 우리 넣어놓으세요. 아 넣어놔요? 본인이 한 거 찾을 수 있겠죠? 네. 소비자가 원하는 진짜 농부가 되기 위해서 하연 씨는 오늘도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접목할 생각이세요? 이게 카빙에 보니까 일단 하나는 지금 요즘에 과일 바구니랑 꽃이랑 이렇게 해서 하는 주문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많이 심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멜론이라던가 아니면 오렌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약간 꽃 모양을 내준다던가 메시지를 타준다던가 카빙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또 밀랍 캔들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은 좀 커스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가치관으로 미래 농업의 소중한 씨앗을 심고 있는 청년 농부 신하연 씨. 그녀의 땀과 노력이 세상을 달콤하게 물들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Know